영화는 어두운 밤에 한 가족이 이상적인 휴가를 기대하며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부모가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다. 잠시 자녀를 잊을 정도로 다음날 또 다른 가족, 달튼 가족이 벤 루이스,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 아그네스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아그네스의 부모가 태양을 즐기는 동안 한 남자가 벤에게 다가와 간이 일광욕 의자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족 쪽으로 옮긴다. 이 그룹은 독특한 분위기로 눈에 띈다. 이 특이한 가족은 패티, 그의 아내 키아라, 그리고 아들 앤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이상한 행동으로 주목을 받는다. 이후 벤과 루이스는 외출하기로 결정하고 아그네스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긴다. 돌아온 그들은 다시 패티와 키아라를 마주친다. 벤은 그들의 이상함을 알아차리지만 그 순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달튼 가족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며 리트리트의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소중히 여기는 인형을 잃어버리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호피그 후 패티와 키아라가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호피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 앤트를 소개한다. 에너지가 넘치는 패티는 아그네스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부모는 잠시 고민한 후 결국 동의한다. 패티는 아그네스를 짧은 라이딩에 데려가고 돌아오자 그녀의 부모를 인근 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깊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저녁 식사 중에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통의 경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패티는 벤과 루이스가 조금 더 진지하고 내성적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언급한다. 그 순간 아그네스가 끼어들어 앤트와 놀 수 있냐고 묻는다. 부모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지만 결국 그녀가 그와 함께 재미있게 놀도록 허락한다. 대화 중에 패티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한다. 그의 아들은 작은 혀로 태어났다고 한다. 말하기 어렵고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패티와 키아라가 느긋하고 활기찬 그들은 벤과 루이스를 초대하여 그날 밤 새로운 우정을 기념하며 잔을 든다. 그러나 런던에 사는 아그네스의 가족은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벤과 루이스 사이의 긴장이 그들의 관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벤은 직장을 잃었고 아내와의 다툼이 더 잦아졌다. 루이스는 벤이 기운을 북돋기 위한 패티의 편지를 받았다고 언급한다. 틀림없는 열정을 가진 패티는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환상적인 주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야기하며 주말에 방문하라고 초대한다.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모험을 찾고 싶어하는 벤은 초대를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더 조심스러워하며 그들이 패티와 그의 가족을 거의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고려한 후 환경 변화가 그들에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방문하기로 동의한다. 패티와 키아라의 집은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농장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벤이 가족은 길고 힘든 로드트립을 시작한다. 도로에서의 시간은 조금 스트레스를 주지만 결국 영원히 느껴지는 시간 이후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흥분한 패티와 키아라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하며 음료를 제공하고 느긋하고 태평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앤트는 가족의 예상치 못한 방문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열정적이지 않다. 한편 부엌에서 늘 화려한 패티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핏빛 오렌지를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그들을 기리기 위해 농장에서 최고의 거위를 희생했다고 외치며 메인 요리는 핏빛 오렌지 거위가 될 것이다. 가족 전통에 따라 요리를 처음 맛보는 사람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루이스에게 첫 한 입을 제공하지만 그녀가 수련회에서 채식주의자라고 언급한 사실은 무시한다. 저녁 식사 중 어색한 순간이 있었지만 저녁은 평소처럼 계속된다. 낮에 벤은 압도당한 기분이 들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앤트가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그의 말하기 어려움이 그를 좌절하게 합니다. 패티가 도착하고 앤트에게 잠자리에 가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그 상호작용이 끝납니다. 나중에 벤과 루이스는 패티와 그의 아내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행의 목적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들은 이번 경험이 디지털 디톡스와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과 기술로부터의 도피, 특히 인터넷이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저녁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주로 그들의 호스트가 그들을 기리기 위해 귀한 거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마른 혈흔 자국을 발견하지만 방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대화 중에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것이 패티의 특이한 가족과는 전혀 다르다고 언급합니다. 바로 그때 아그네스가 도착하여 그녀가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그들은 호흡 기술을 가르치는 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 날 두 가족은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걷는 동안 그들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여우를 발견합니다. 커피를 즐기며 아그네스는 앤트가 그녀와 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패티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아들로 하여금 아그네스와 놀게 강요하여 루이스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편해합니다. 루이스는 또한 목의 통증을 느끼고 패티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독특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냉수요법입니다. 그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 티아라의 복부에 이상한 흉터를 발견합니다.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사과를 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그룹은 그녀의 이야기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두 물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렌트가 수영을 할 줄 모르더라도요. 티아라는 패티가 항상 그를 잘 돌본다고 안심시킵니다. 많은 격려 끝에 루이스도 마침내 뛰어들고 그들 모두 그 순간을 즐깁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요. 나중에 패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거의 사고를 당할 뻔합니다. 이 사건은 벤과 루이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그녀는 목 통증을 즉시 떠날 핑계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티아라가 그들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훌륭한 요리로 유명한 지역 사냥꾼 마이크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티아라는 그 장소가 최고이며 편안히 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기로 결정합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나갈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패티는 아이들이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만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패티에 따르면 그들은 전쟁에서 도망쳐 불법으로 일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벤과 루이스는 아그네스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패티는 그날 밤 유일한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마이크를 만납니다. 자신의 재료를 사냥하는 셰프입니다. 저녁 식사 중에 루이스는 모두에게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로 인해 전날 저녁에 그녀에게 거위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과가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생선을 먹기 때문에 대신 해산물 요리를 제공합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이들이 베이비시터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앤트는 아그네스에게 패티의 시계 컬렉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발견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숨바꼭질을 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패티와 티아라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7년째 함께하고 있으며 여전히 매일 밤 만남을 가지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벤과 루이스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루이스가 언급하듯 그들은 운이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겨우 친밀함을 가집니다. 저녁 식사 중에 티아라는 패티에게 공개적으로 플러트하고 그들은 함께 커플에게 장난을 칩니다. 밤이 끝날 무렵 그들은 떠날 핑계를 대고 차에 뛰어들어 벤과 루이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맡깁니다. 한편 집에서는 앤트가 아그네스에게 불안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자국입니다. 패티가 그를 때릴 때 바로 그때 엄마들이 집에 도착하고 아이들이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잠이 든 척합니다. 나중에 벤과 루이스는 격렬한 말다툼을 합니다. 벤은 루이스의 전화에서 다른 남자에게서 온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는 사과하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직했을 때 그의 곁에 있었고 그를 도왔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최근 그들이 겪은 모든 일로 인해 그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 때문인지 혼자 실패할까 두려워서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솔직한 대화 이후 그들은 화해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싸움 후 루이스는 딸을 확인하지만 침대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걱정하여 집을 수색하다가 아그네스가 패티와 티아라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노한 그녀는 아그네스를 붙잡고 서둘러 짐을 싸서 벤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앤트는 아그네스가 떠나는 것을 슬프게 바라봅니다. 긴 여행 후 아그네스는 갑자기 사랑하는 인형 호피를 기억하고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고 점점 심해져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벤은 급히 그들의 짐 속에서 인형을 찾습니다. 패티의 집에 그것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딸이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티의 집에 돌아가자 루이스는 그들이 서둘러 떠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그네스가 호스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을 감지한 티아라는 나서서 아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한때 메리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아그네스가 신음하며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본능은 아그네스를 데려다 함께 자게 하여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티아라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는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분위기가 진정되자 달튼 가족은 좀 더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아그네스가 아직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인 렌트를 도와야 한다고 느낍니다. 엄마들이 대화하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가운데 렌트는 아그네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메시지를 적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그네스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그저 낙서일 뿐이라고 무시합니다. 게다가 아그네스는 렌트가 두려워하며 그 메시지를 삼켜버려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한편 패티와 벤은 산책을 나갑니다. 패티는 벤에게 그가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논쟁을 엿들었고 불륜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벤이 그것이 단지 문자 메시지라고 주장해도 패티는 그에게 그 감정적 짐을 내려놓고 도와주겠다고 격려합니다. 치료적인 제스처로
패티는 그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최대한 크게 소리질러 모든 것을 내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함께 지쳐서 소리 지르며 안도감과 행복을 공유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이스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다칩니다. 의사가 있으니 편안해진 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패티는 갑자기 자신이 실제로 의사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의사라고 주장했다고 상기시킵니다. 패티는 농담삼아 그가 실제로 일하지 않으며 그들은 조금의 마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대답합니다. 잠시 정적 후 그는 웃으며 그것이 또 다른 농담이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가 정말 의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점심시간 동안 키아라는 아그네스에게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은 루이스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화가 난 루이스는 키아라에게 딸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이며 그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안다고 상기시킵니다. 긴장감을 느낀 패티는 키아라가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다른 아이들을 바로잡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유일 수 있다. 죄책감을 느낀 루이스는 결국 사과하게 되고 대치는 끝난다. 나중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연습해온 춤을 신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앤트는 음악에 맞추고 아그네스와 조율하는 데 애쓰며 패티는 깊은 불만을 느낀다. 불만이 가득한 그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아들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요구가 반복되면서 아그네스는 불편함을 느끼고 더 이상 춤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져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다. 어색함에 대응하여 어른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패티가 드디어 잠이 들었을 때 루이스는 벤에게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지고 있으니 떠날 최적의 시간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술에 취한 벤은 커피를 마시며 좀 더 머무르고 싶어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그때 키아라가 루이스에게 다가와 패티가 일어나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와 앤트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앤트는 아버지의 열쇠를 훔치고 일부러 공을 닭 쪽으로 던진다. 아그네스를 지하실로 이끌고 불안한 것을 보여준다. 이전 손님들의 여러 개의 여행 가방과 오래된 사진들이다. 이 순간 어두운 비밀이 드러난다. 패티는 사실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앤트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혀가 잘리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또한 패티와 키아라가 여러 가족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재빨리 생각한 앤트는 아그네스에게 그들이 발견한 것을 증거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알아차리지 않고 지하실을 떠난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자 앤트는 패티가 이미 깨어있다는 것을 본다. 더 다정한 태도로 패티는 앤트에게 포옹을 요청한다. 위심을 피하기 위해 앤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신속하고 디스크리트하게 열쇠를 아버지의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아그네스는 잠시 자리를 비울 완벽한 변명을 생각해냅니다. 첫 생리가 시작되어 그녀는 엄마에게 화장실 가서 정리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녀는 루이스에게 지하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놀란 루이스는 아그네스에게 침착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라고 말합니다. 딸을 안심시킨 후 루이스는 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주인들이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키아라가 루이스의 목에 긴장을 감지하면서 루이스와 벤이 마침내 제외했을 때 그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들은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비트레이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네스는 계속 프리텐드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명을 생각해냅니다. 아그네스는 방금 첫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불안해하며 즉시 떠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변명으로 그들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않도록 집을 즉시 떠나기로 계획합니다. 계획을 고수하며 가족은 패티와 키아라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타이어 중 하나가 펑크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긴장한 벤은 도로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패티는 자신이 직접 고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그는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마침내 떠나려는 순간 아그네스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인형, 호피입니다. 호피가 없으면 떠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루프 위에 호피를 발견합니다.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는 패티는 벤이 올라가서 인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나 벤이 호피를 가져오자 그들은 호피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루의 사건에 지치고 불안해진 아그네스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던 중 패티는 진지함과 비꼼이 섞인 톤으로 말합니다. 그가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희망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의심한다고요. 루이스는 그에게 그들의 결혼이 아마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불행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말에 사과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패티와 티아라는 그녀의 솔직함에 거의 기뻐하는 듯 보입니다. 마치 진실이 최선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처럼요. 마침내 담을 넘어 집을 떠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패티가 앤트를 물에 던지지만 벤이 그를 구해준다. 앤트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들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을 나갈 수 없고 가족은 다시 포로가 된다. 패티는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이 뒤틀린 게임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대가와 송금을 요구한다. 그는 그들이 앤트와 같은 장애인을 친구로 삼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즐거워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티아라가 항상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앤트와 함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을 꾸려보려는 노력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패티가 아그네스에게 무언가 주입하려고 할 때 루이스는 절망적으로 숨겨놓았던 칼로 그를 공격한다. 혼란이 발생한다. 혼란 속에서 가족은 탈출에 성공하고 패티와 티아라를 자물쇠로 잠근다. 티아라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 사냥꾼인 마이크가 그들을 향해 총을 쏜다. 다른 방법을 모른 채 가족은 집으로 다시 달려간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긴급 서비스를 전화하려고 할 때 전화선이 끊어진다. 벤이 패닉에 빠지지만 절망과 용기의 혼합인 루이스가 그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친다. 잠시 후 전원이 나가고 벤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들은 아이들을 옷장에 숨긴다.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을 것을 명확히 지시한다. 이제 대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스스로를 준비시킨다. 패티는 그들의 배신에 분노한다.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자동차불이 그가 그들을 끝내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마이크가 먼저 지붕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패티와 티아라가 따른다. 모두 무장하고 그들이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패티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루이스를 쫓는다. 루이스는 그가 자신이 숨고 있는 문을 열려는 순간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를 다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탈출에 성공한다. 한편 완전히 미쳐버린 티아라는 아이들을 찾는 사냥에 합류한다. 이 긴박한 수색 중에 앤트는 기침을 제어할 수 없고 아이들의 숨는 장소를 우연히 드러냅니다. 소리에 이끌려 패티는 아이들이 숨고 있는 옷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신 그는 아그네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앱이 있는 전화만 발견합니다. 갑자기 루이스가 나타나 예상치 못한 대담함으로 그에게 산성을 던집니다. 패티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혼란을 이용해 루이스는 아이들을 붙잡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동안 키아라는 패티를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필사적으로 물로 산성을 씻어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입혀졌습니다. 한편 사냥꾼 마이크는 집의 다른 부분에서 벤을 몰아넣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거울을 들어 벤이 눈을 찌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루이스가 개입하여 망치로 강타하여 벤을 구합니다. 그 타격이 너무 강해서 마이크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타격으로 그를 완전히 처치합니다. 부상당한 패티는 회복하는 동안 티아라에게 그들을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들은 지붕을 통해 탈출하려 하지만 티아라가 창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갑자기 위에서 나타나 그녀를 바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벤은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뛰어내리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리만 부러집니다. 그는 사다리를 제자리에 놓고 모두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듣고 패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여우일 뿐이고 그들의 공포는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패티가 아그네스를 품에 안고 나타나자 그들의 두려움이 되돌아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에게서 키아라를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그네스가 그의 새로운 키아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똑똑한 아그네스는 그녀를 재우기 위해 준비된 진정제를 숨겨뒀습니다. 그녀는 패티에게 그것을 주입합니다. 패티가 약해지자 두 부모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모는 벽돌을 집어들고 분노에 찬 나머지 패티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가 안에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를 풀어냅니다. 이모가 패티를 죽인 후 그들은 결국 함께 농장을 떠납니다.